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년 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협력해 괴뢰 정권을 세워 전후의 사형을 언도받은 필리프 페탱에 대해 위대한 군인이라고 치켜세웠기 때문입니다. 페탱은 1차 대전 당시 혁혁한 전과를 세워 연합군의 전쟁 승리 주역으로 꼽힌 인물입니다. 그런데 페탱은 2차 대전이 터지고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나치에 협력하는 부역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후 페탱은 1945년 전범 재판에서 반역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대장 백선엽 장군의 사후, 그에 대한 예우 문제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 6.25 전쟁의 영웅이긴 하지만 간도 특설대 활동을 하며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는 영웅일까요? 민족 반역자일까요? 7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 제약.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양 바이오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제11대 경북도 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경 출신 고우현 의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 박원순 전 시장 지난 10일 새벽 0시 1분에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어제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을 보내자마자 고소인 측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부터 좀 중점적으로 해보죠.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피해자가 이제 고소인이 이 고소한 사실이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전달이 미리 됐는가,
전달이 그렇죠. 됐다면 누가 전달했는가 이거 하나랑 네. 또 하나가 이제 성추행 사실을 그 고소인이 주위에 알렸다고 하는데 네. 그 들은 사람들은 묵살을 한 건지 그렇다면 이거 네네. 책임 있는 거 아닌가 이 얘기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예. 어제까지 이야기는 뭐 많이들 보도가 그렇습니다. 됐으니까요.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 첫 번째 사안, 자 이제 이 8일 날 그러니까 실종되기 전날 이 고소인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이 법률 대리인이 이제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예. 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소를 접수했고 그리고 바로 이제 피해자 진술을 받게 된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9일 새벽 2시 반까지 진술이 이어졌고 예. 사실은 이게 고소가 접수되자마자 이건 뭐 당연한 절차긴 한데 네. 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이것을 이제 경찰청에 보고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경찰 측에서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 뭐 네. 원래 법규에 있는 거라면서요. 네네네. 청와대 이거는 고위공직자가 당연한 보고 사건이 있으면. 절차입니다. 예. 고위공직자의 일종의 비위 혐의가 이제 고소가 되거나 신고가 그렇죠. 되면 이건 청와대가 알고 있어야 되는 뭐 거죠.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은. 그래서 예. 국정상황실에 이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럼 적어도 이제 내용은 뭐 다음 날 새벽에는 알려졌겠지만 예. 서울시청에서 이 전직 비서로 근무했던 직원이 이 성추행이 있었다, 성희롱이 이제 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됐다. 예. 이 최소한 이 피소 사실을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이 경찰 내부 수뇌부와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 조직 내에서 어디까지 보고가 확대됐는지는 아직은 이제 미확인입니다. 예. 알려주고 있지도 않고요. 다만 그것이 서울시나 박 시장 개인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게 관건인데 예. 지금 이제 야당인 통합당 측에서는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제보했다면 예.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아니면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경찰 측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거는 적법한 건데 없고, 그 네. 청와대 측에서 혹시 박 전 시장에게 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죠. 이 법적 절차상 이 경찰이 이 피고소인을 먼저 고소인을 지금 조사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피고소인을 뭐 이제 연락을 해서 자 조사할 사실이 있다. 언제까지 이제 출두하실 거냐. 일정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은 뭐 경찰은 공식적으로 피고소인이 된 이 박 시장에게 통보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도 별도로 그건 경찰에서 절차상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찰 내부는 누구까지 알고 있었고 청와대는 누구까지 알고 있었는가 해서 사적 통신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이게 추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피고소인은 사망을 한 상태고 법적 절차는 중단됩니다. 물론 이게 일단은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이 민감한 사안이 또 있는 게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예. 아직 못하고 민가병 있죠. 경찰청장이지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예.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경찰은 지휘 라인이 바뀝니다. 수장이. 예.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경찰은 이 박 시장에 대한 이제 통신 기록 확인까지를 포함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걸 검찰에 넘기겠다. 그럼 검찰은 뭐 내용 검토해야 하겠고 지금도 이미 수사 지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가 피고 소인이 사망했다. 피의자로 특정된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이건 뭐 기소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박 시장이 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몰랐다면 갑자기 이 그동안 이제 부동산 정책 등 서울시정의 의욕을 보이던 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다른 이유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추정을 한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9일에라도 알게 되었을까? 이 문제가 하나 남는 거죠. 그 뭐 경찰에서 그 박 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 수사를 한다 그랬죠.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좀 밝혀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통화 기록 이렇게 보면은. 통화 내역이 나오면 지금 우리가 실종 상황 때, 자 10시 44분 9일 오전에 이 관사를 나서고 이 10시 53분에 와룡공원 입구에 택시로 도착을 했고 마지막 CCTV가 찍힌 이후에 이제 성곽길을 올랐는데 이 3시 오후 3시 때에 핀란드 대사관 인근에서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이 통신 기록이 끊깁니다. 그럼 사실은 이 집을 나선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이후에 이제 그때 극단적인 선택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이 여러 사람과 통화 내지는 문자 혹은 메신저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복원된다면 이 정말 사망 당일에 실종 시기에 벌어졌던 일의 이제 일부 관련자들이 드러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통신 조회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두 번째 중요한 대목인데 서울시는 몰랐는가? 자, 애초에 몰랐는가? 4년 전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게 최근 올해 2월까지 재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장의 집무실이 있는 시청 6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인데 지금 이제 온라인 성희롱도 이제 고소가 됐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신체 접촉도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시장 집무실과 집무실에 있는 뭐 휴식을 위한 이 오수를 취하는 침대 인근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층에서는 뭐 다른 직원들도 많이 근무를 하니까 이런 정황을 몰랐겠는가. 어제 이 고소인과 여성단체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측에 이러한 문제를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 비서의 역할은 원래 심기관리도 포함된다. 그런 사소한 것을 문제 삼지 마라라든가 또는 시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피해자를 오히려 이제 압박하는 이 주변 발언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절대로 부적절한 반응이었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라도 나서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증인이 되어줘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 발표 기자회견은 나오지 않았고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제 이 고소한 피해 주장 전 직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지목 당사자가 뭐 부인할지 수긍할지 자신은 그걸 뭐 다르게 생각했다라고 또 다른 해명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이 인물 특정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일단 내부적으로 자체 점검은 한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어제 경향신문도 취재 보도를 했고 오늘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서울시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성추행, 성희롱으로 내부에서 누구든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인권과나 조사과로 접수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공적 활동은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내부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조사 기록이 있을 것이고 조사를 안 하고 덮었다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됐으면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인권과와 조사과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 접수되진 않은 것 같다. 자, 그럼 남는 것은 서울시도 자, 이 여성의 주장, 피해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6층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6층은 또 아무 직원이나 드나드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서실이 주로 주관이 될 거고요. 비서실에 뭐 한두 명이 있을 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 비서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이 별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같은 층에서. 있습니다. 네, 이 이제 피해 주장 여성도 자신은 이전에도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었고 서울시장 비서직을 채용하니 응모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응모했고 자신은 비서직을 원한 바도 없는데 비서로 배정이 됐고 4년간 이런 고충을 겪다가 그만뒀고 지금은 또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무원 사회 뭐 생리를 모르는 분은 아니고 그럼 6층에서 서울시의 짐작은
자, 비서실장선에서 그럼 이것을 덮고 묵인 방조 덮었거나 예. 아니면 다른 별정직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남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어제도 이 그 고소인 측에서는 서울시가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진상 조사단을 좀 구성해서 내부에서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미 이 여성이 고통을 호소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서울시는 이제 공식적인 기록은 없으나 네. 한번 이걸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것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서울시의 자체 결정일 텐데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본다면 한 번쯤 진상조사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더 적극적으로는 고소인 쪽에서 서울시를 또 추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죠. 예, 대응을. 시장에 의해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예. 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나서지 않았다. 예, 그럼 예. 이것은 묵인죄나 방조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소를 하면 또 여지없이 법적으로 서울시는 자체 조사도 해야 되지만 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 아유, 예. 저는 이게 그냥 덮이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과연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가 확인이 불가한지 예. 그 정도 선에서는 팩트 체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토갑당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해야 된다, 뭐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오늘 또 뉴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채홍사라고 이게 오늘 실검 계속 일이 뜨던데. 네네네. 저 평론가님 혹시 채홍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유,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과거에 전 처음 들어봐서 이거. 왕이 예. 왕이 예. 뭐 이제 중전마마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과거의 왕은 뭐 이 위세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 인권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후궁들도 많았고 그렇지만 예. 또 이제 여흥을 위해서 여인들을 이 과거에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미모가 있다는 딸들을 납치해가다시피 사실 납치 약탈인데 이게 당시에 이제 왕의 권력 때문에 민간은 쉬쉬하고 뭐 저 호소도 못하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채홍사 얘기가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뭐 여배우나 혹은 이제 연예인들을 가수를 뭐 이제 청와대에 이제 뒷전으로 과거에 뭐 궁정각이라는 이제 이 별칭으로 불렸던 네, 예. 이러한 이제 안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영화에도 요즘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인들을 주로 이제 이 뒷문으로 권력에 이제 이렇게 상납하는 형태의 이제 못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 이게 이제 조선시대 전통을 따서 채홍사라는 악명으로 불렸는데. 그러니까 뭐 현대판 채홍사가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있다더라? 지금 얘기를 해서 이게 전 풍문을 언급하는 건데 좀 뭐 부적절하다는 공격이 많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런 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정말. 80년대까지는 이게 뭐 관광 이제 시사 월간지 비사에 아주 단골 가십거리로 실리곤 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게 확인된 것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보시면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70년대 정인숙 여인 피살 사건이에요. 이건 지금도 미스테리로 이제 가끔 이제 심층 다큐에 이제 소재가 되곤 하는데,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이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가 거론되고 대명 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공직자가 오히려 바로 목이 날아가는 시대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런 또 이제 아주 금기시되는 발언을 대놓고 했습니다. 아주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배현진 의원이 저 박 시장 아들에 대해서도 발언을 해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게 팩트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박주신 씨가 5일장이 된 이유가 이게 무슨 예우라기보다는 이 사망은 9일로 추정되는데, 그렇죠. 9일은 실종 수색을 하는 날로 하루가 지나가 버렸고, 결국은 이제 9일은 지나가 버렸고 10일 날 발견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10일 새벽 그러니까 0시 5일장이라고는 해도 하루는 실종 수색으로 흘러갔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4일장이에요. 4일장. 예.
그런데 또 이제 이 중에서도 뭐 4일장의 마지막 4일째는 이제 발인 연결식이었고 장지에서 이제 안장된 것으로 끝났으니까요. 근데 10일에야 이 영국에 나가 있던 아들 상주인 박주신 씨가 입국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빈소 주변을 같이 봤는데 네. 지금 이제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허영 의원이 상주 역할을 대리했단 말이죠. 예. 강난희 여사도 뭐 거의 실신하다시피 해서 빈소를 지키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5일장이 된 상황인데 이 박주신 씨에 대해서 이 배현진 그 의원 통합당 또 원내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예. 이 지금 장례 절차가 끝난다면 재신검에 응하고 2차 재판에 나와라. 지금 해외로 도피성으로 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제 일탈을 가한 겁니다. 근데 여기 틀린 거가 예. 지금 신검 문제는 끝났다.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인데. 네, 2013년에 이미 이제 연세대에서 세브란스에서 재신검을 받았고 공개 신검 문제가 없다라는 의학적 판정을 받고 검찰이 무혐의로 이제 종결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혹 제기는 있어 왔죠. 예. 이 보수 야당 일각에서 있어 왔지만 그것은 좀 무리한 문제 제기. 끝난 사안에 대한 재환기로 이제 치부가 됐고 또 하나는 지금 2차 재판은 박주신 씨 관련 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그때 신체 검사를 했던 의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양모 교수가 예. 용납할 수 없다, 명예훼손한다라고 고소해서 지금 이들이 1차에서에는 정말 명예훼손으로 알겠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예.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 박주신 씨와 관계없는 재판에 마치 재판을 기피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공방이 또 오가고 있네요. 예, 교수님 이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뭐 고 백선엽 장군 논란도 지금 너무 뜨거워서요. 참 네네. 말씀하시기 좀 조심스러우실 텐데 그냥 한마디로만 30초 이내로 우리 네. 영웅으로 봐야 됩니까? 민족 반역자로 아니요, 봐야 됩니까? 조심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 지금 박원순 시장도 고인이 잘한 공을 기리는 것과 마지막에 의문이 남은 것, 이 범죄 혐의를 파헤치는 것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은요, 6.25에서는 낙동강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모시는 게 맞는데 친일 전력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본인도 인정을 했고 공과 과,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건데 지금 일단 대전 현충원 안장으로 결정했고 유족과 본인도 생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일 그렇게 이제 발인과 연결식 6분장으로 명예롭게 마감이 됩니다. 다만 그의 과도 역사에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죠. 그것을 뭐 전쟁을 잘했다고 친일행정을 덮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과 과가 기록으로 남고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뭐 더 이상 정치 공방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 대전 현충원을 모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보청기의 전문 청릉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보청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재입니다.
네, 6시 29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3일이었죠. 제11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경 출신 고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7일에는 7개 상임위 위원장도 선임이 돼서 11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고우현 의장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고우현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문경 출신이셔서 지역에서도 상당히 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의장의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요. 예. 아울러 전반기 동안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장경식 의장님 등 부의장 상위원장께 노고의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11대 후반기 도에는 도민의 복리정진과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도의회를 이제 책임지시고 이끌어 나가시게 될 텐데 후반기 의정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그 포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대 도에는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무소속 등 다양한 정당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대 후반기 2년 동안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합의 바탕 위에서 도민 복리정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도의원 60명 모두 정당과 계파, 학연, 지역 주의를 떠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의원 모두가 의정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화합하고 상생하는 도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제11대 후반기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통합공항 건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 경북의 당면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전체 도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합당한 역할을 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보면은 민주당이 9명이고 무소속이 2명, 민생당 1명, 그리고 나머지 48명이 미래통합당 소속인데요. 이렇게 해서 모두 60명의 도의원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당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질문을 건너뛰어서 이 상임위 구성을 두고 지금 말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지금 상임위에 위원장이 있고 각 상임위에 부위원장 이렇게 있는 거죠? 두 분씩. 그래서 이제 모두 14석이 있는데 7개 상임위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12석을 통합당이 차지를 하고 그리고 또 무소속 1분, 민생당 1분 이렇게 상임위 구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 좀 민주당 의원이 지금 9명인데 이 자리를 안 줬다는 거 이거 협치하겠다는 그런 약속 저버린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의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화합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갈지 상당히 고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7개 상임위원장 중 6개가 미래통합당이 이제 차지했고요. 예. 1개 상임위원장은 모수석에 이제 차지했어요. 예. 부위원장 역시 7개 상임위원 부위원장 중에서 네. 이제 6분이 이제 미래통합당, 예. 한 분이 이제 민생당 이제 의원이 이제 가져갔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이제 상임위에서 부위원장 같으면은 이제 선정을 했고, 네.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회의에서 60분의 의원이 모여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각각 이제 여러분들 알지만 교황식 투표로 인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당별로 어떻게 이제 뭐 배정을 하고 안 하고는 60분의 의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는 그러니까 교황 선출식으로 하신 거군요. 따로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상임위원장 예. 그랬고, 예.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선출했어요. 아, 예. 부위원장 상임위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예. 제가 민주당의 이제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예. 그러면 부위원장은 이제 그 상임위에 가서 말씀을 드리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 보이소.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죠. 예. 했는데 그걸 이제 의원님들이 그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제 안 받아준 것 같아요. 아, 민주당 의원들이 안 받았다. 예, 아니 전체 그 의원들이 전체 얘기는 민주당, 했는데 그 상임위 예, 내에서 했는데 받아주질 않았다.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뭐 갈등이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에 지금 민주당 의원이 9명이나 있으니까 아무리 뭐 교황 선출식 방식이라고도 해도 사전에 조금 좀 배려를 해주면 어땠을까? 한 자리 그 위원장 자리 한 자리 정도는 민주당에 좀 배정해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버리실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관례에 의하면은, 이제 상임위원장은 재선 이상. 네. 그 다음에 부의장은 이제 뭐 3선이나 지금 이제 보면 3선이 되시는데 두 분 다. 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경상북도 도의 관례로 선수를 조금 중요시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은 이제 초선에서 이제 선정을 주로 이제 이때까지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재선이 없나 보죠? 없습니다. 다 초선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의원들 보고 민주당에서 부위원장을 한 2석 정도를 뭐 요구한다. 요구하니까 좀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보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상임위에 참석을 하셔서 다 이제 우리가 9분이 이제 골고루 이제 상임위원회 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서 이제 좀 나를 부위원장을 좀 선출해달라. 알겠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의장으로서 좀 죄송스럽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앞으로 하고 이럴 때에 민주당한테는 좀 죄송한 입니다만은 앞으로 잘 봉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통합신공항 문제가 아주 시급한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결정하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좀 그쪽 분위기는 어떤지 좀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 아직까지 그 담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군이 단독 후보지는 안 된다고 이미 결정이 난 거고 그 공동 후보지 의성 또 군의의 그 공동 후보지를 신청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 그랬잖아요. 이번 달 말까지. 지금 그 김영만 군의 군수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직까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이거 놓칠 수도 있는 건데, 통합신공항을,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양군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 또 이게 대구 경북의
미래가 걸린 지역의 핵심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특히 경북은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침체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도 자꾸 이렇게 발판을 삼아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빨리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잘 우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후반기 의장이었습니다. 예, 김도현 캐스터 한 1분 정도로 날씨 전해주세요. 네, 비구름 뒤로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장마전선을 다시 밀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기온도 오르면서 주 후반에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서 좀 덥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당분간 이렇게 맑은 하늘 이어지다가 장마전선은 잠시 일본으로 밀려납니다. 이후로는 휴일부터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이번 비는 지역을 오가면서 폭우를 쏟아부는 게릴라호우로 내릴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7도, 한낮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1도 높은 20도, 체감온도 20도, 습도는 97%입니다. 날씨였습니다.